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자, 오늘은 조선시대 홍경래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홍경래? 뭐 하는 분인데요? 자, 이 홍경래는요, 조선 후기 백성들을 이끌고 이렇게는 너는 못 살겠다라고 봉기를 일으켰던 인물이에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에 나왔잖아요. 못 살겠다 홍경래 맞죠? 띵동댕. 자, 홍경래가 대체 왜 못 살겠다고 했는지 궁금하시죠? 자, 우리 그러면 역사 여행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조선으로 출발! 출발! 칙칙폭폭 칙칙폭폭 출발한다. 우리 같이 떠나다 시간 여행 새벽 양락이차. 아휴,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에이! 후보가 하는 얘기지? 무슨 일이세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과거 시험에 떨어졌다고 하는구나. 아이고 분명히 내가 아는 문제였거든. 그래서 막힘없이 술술 적어 내려갔는데 여기서 내가 열불이 나는 건 답안지에 아무것도 안 적은 사람들이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야. 실력도 없는 사람이 좋은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내가 평안도 사람이라 그런 거야. 저 위에는 평안도거든. 평안도 사람들은 어찌나 무시하는지 다른 지역 노비들이 평안도 양반을 보고 양반 놈이라고 부른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내가 붙을 리가 있나? 아유. 너무해. 공부도 열심히 하셨을 텐데. 그러게 내가 왜 미련하게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다. 요샌 돈으로 관직을 살 수 있는데 말이야. 얘들아 저기 저 큰 집 보이지? 돈 들고 저 집 대감한테 찾아가면 좋은 관직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구나. 하이야 저기 가보자. 아이고 오늘은 또 어떤 손님이 찾아오시려나. 어? 너희들 나한테 무슨 부탁을 하러 찾아왔는가? 대감님께 부탁하면 정말 관직을 주시나요? 너희들 아직 과거 시험 안 봤지? 내가 힘을 좀 쓰면은 그 과거 시험장에서 백지를 내더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합격시켜줄 수가 있지. 10만 양만 내면 10만요? 그게 얼마야? 저희는 돈 없는데. 뭐? 10만 양이 없다고? 그러면 만 양만 내고 저 멀리 지방에 가서 관리라도 하던가. 1만냥만 내면 지방에 가서 관리를 할 수 있어요? 돈만 내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게 아니지. 내가 안동 김씨니까 특별히 되는 거지. 너희들 말이야, 이건 투자라는 거야. 나한테 몇만 양만 주고 일단 관리가 돼서 나중에 몇 배로 거두면 되는 거야. 응? 누구한테 돈을 걷어들여요? 아이고, 얘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일단 무조건 관리가 되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엔 백성들한테 세금을 거두면 되는 거지. 어떤 조항도 만들어서 무조건 세금을 거두면 되는 거야. 네? 그건 나쁜 짓이잖아요.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요? 죄가 있지. 약하게 태어난 죄. 이게 뭐야? 오빠 그냥 가자. 아니, 찬이 아이 왜 불이 났어요? 아니 어떤 양반 어른을 만났는데 완전 악당이었어요. 백성들을 괴롭힌 악당. 자기가 뭐라더라? 무슨 김씨... 안동 김씨라면서 돈으로 뭐든 다 할 수 있대요. 사실 이 조선 후기는요, 좀 문제가 많았어요. 정조 임금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의 11살 아들이었던 순조가 왕이 됐는데 힘이 약했던 순조를 대신해서 왕비의 아버지였던 김조순이라는 사람이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대부분 도맡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의 중요한 자리는 모두 그의 가문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왕이 아닌 왕비의 가문이나 특정 가문의 사람들이 권력을 누리는 거를 세도 정치라고 해요. 근데 아까 그 사람들 힘이 엄청 셌나 봐요.
돈만 내면 과거 시험도 합격시켜준대요. 그들은요, 이 관리를 임명하는 그 권한을 독차지했는데 돈을 받고 관직을 판 거죠. 그렇게 관리가 된 사람들, 백성들에게 온갖 세금을 걷어갔겠죠. 나쁜 관리들 때문에 땅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는 이런 백성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었죠. 아, 그래서 뭐 써야겠다 홍경래 이런 가사가 나온 거구나. 그럼 홍경래 선생님도 많이 힘들었어요? 홍경래는 더 힘들었죠. 홍경래는요, 평안도라는 그 북쪽 지역에 살았는데 유독 이 평안도 사람들이 굉장한 차별에 시달렸거든요. 예부터 이 외적의 침입이 많아가지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지역이었던 데다가 또 이 귀양간 죄인들이나 사는 곳이다 뭐 이렇게 손가락질 받기도 했거든요. 평안도 출신이란 이유로 과거 시험에 합격해도 중요한 관직에 오르기 어려웠어요. 너무해. 그냥 거기서 태어났을 뿐인데. 게다가 당시 최악의 가뭄이 전국을 덮쳤거든요. 백성들은 막 죽어나가는데 이 관리들은 막 자기 배만 채운 거예요. 이때 이 보다 못한 홍경래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창고를 열어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줍시다. 어서 옮기세요. 우와, 이게 다 뭐야? 쌀이 엄청 많아. 이분은 아까 그분? 내 이름은 홍경래. 너희들도 쌀을 가지러 왔구나. 지금 막 창고를 열었다. 어서 파오렴. 우와, 영화에 나오는 영웅 같아요. 멋있어요. 지금 나쁜 관리들과 싸우고 계신 거죠? 혼자서 힘들지 않으세요? 혼자라니 많은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 살기 위해 고향 땅을 떠나온 농민들, 평안도 출신이라 차별받는 사람들, 세도 정치로 인해 벼슬길이 막힌 양반들, 그리고 나쁜 관리의 횡포에 재산을 빼앗긴 상인들까지 모두가 함께하고 있다. 농민부터 양반까지? 우리가 봉기를 일으킨 지 열흘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7개의 고을을 점령했다. 이 기사라면 한양까지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아. 저희가 응원할게요. 힘내세요. 세도 정치 부정부패 흔들리는 조선, 수탈과 차별에 힘들어진 백성, 못살겠다 일어난 농민 봉기. 홍경래 근데 아저씨,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성공했어요? 이 홍경래가 이 백성들과 봉기해서 이 청천강 이북 지역을 차지하게 되니까 조정은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많은 수의 관군들이 평안도로 갑니다. 이 봉기군과 이 관군은 막 여러 차례 전투를 벌였는데 힘이 부족했던 봉기군은요, 정주성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때 홍경래는요, 관군들이 쏜 이 총에 맞아서 결국은 목숨을 잃고 말죠. 정말요? 어떻게? 그럼 다른 백성들은요? 안타깝게도 이 성 안에 있던 3천여 명의 봉기군은 대부분 전사하거나 처형당해요. 뿐만 아니고요, 이 죄 없는 많은 백성들이 봉기군에 몰려가지고 또 죽임을 당하죠. 자, 이렇게 해서 홍경래와 평안도 백성들이 일으켰던 4개월간의 봉기는 끝이 나고 맙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 잘못 없는데 살기 어려워서 그런 것 뿐이잖아요. 이 홍경래의 봉기를 계기로 해서요, 전국 곳곳에서 농민 봉기가 연달아 일어나게 되고요. 이건 조선 후기를 흔드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자, 역사에 잘 맞췄으니까요, 별을 줄게요. 야호! 별이다! 자, 오늘은 흥선대원군을 만나러 갈 겁니다. 흥선대원군? 이름이 너무 길어요. 그렇죠. 자, 이 대원군은 조선의 왕 중에서 아버지가 왕이 아니었던 경우에 그의 아버지를 부르던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은 임금인 고종의 아버지이신 거죠. 왕의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도 원래 왕이었던 거 아니에요? 뭐지? 아, 복잡해. 조선 후기에는 후손을 남기지 않고 죽은 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척 중에서 왕을 찾다 보니까 대원군 칭호를 쓰는 사람이 생겼던 거죠. 근데 왜 왕이 아니라 왕의 아버지를 만나러 가요? 흥선대원군은 조선 후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자, 일단 만나러 가봅시다. 출발!
기분 참 좋다. 밀일이야, 밀일이야, 미나도. 음식이 정말 많구나. 천천히 좀 드세요. 그러다가 체해요. 괜찮아. 너희들도 보고만 있지 말고 음식 한번 먹어봐. 참 맛있네. 무슨 잔치가 열렸나 봐요. 부잣집인가? 어마어마해. 이 집 주인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안동 김씨거든. 오늘이 생일이라네. 야, 동네 양반들 다 모였네. 다 모였어. 나는 베라 채워야겠다. 아저씨, 며칠 굶으셨어요? 사실 말이야, 내가 저작거리에서 노름을 하다가 돈을 몽땅 잃었거든. 어우, 냄새. 설마 그분이 홍성대원군은 아니시죠? 맞아요. 정말요? 근데 왜 저러고 계세요? 조금 비굴해 보였어요. 지난번에 조선 후기 안동 김씨 가문의 세도 정치 배웠잖아요. 이 세도 정치는 이 백성뿐만 아니라 왕실 가족도 좀 힘들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왕 대신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들한테 똑똑한 왕, 당연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안동 김씨 세력은요, 똑똑해 보이는 이 왕실 가족들에게 유명을 씌워가지고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살아남기 위해서 일부러 어수룩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 연기한 거구나. 그런데 그 흥선대원군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와요. 왕이었던 철종이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어왔거든요. 이때부터 흥선대원군은 왕실의 큰 어른이었던 이 대비의 마음을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했고요. 결국 철종이 죽은 뒤 대비는요, 흥선대원군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라. 이게 바로 조선 26대 왕 고종입니다. 와, 기회를 엿보다가 결국 아들을 왕으로 만들었네요.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흥선대원군의 아들 이 고종은 12살에 왕이 됐는데요. 너무 어려가지고 정치를 할 수 없었죠. 권력은 순식간에 그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손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이 조선의 개혁을 위한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궁금해요. 빨리 가보자. 조선 최고! 흥선대원군 더 최고!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지금 나쁜 관리들이 싹 다 잡혀가고 있다고. 드디어 안동 김씨가 망하는 건가? 정말요? 왜요? 왜긴 흥선대원군께서 이 나라를 싹 다 바꿨잖아. 아이고 탐관오리분들, 그동안 우리 백성들 돈 뜯어가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제 남은 인생 편안하게 감옥에서 보내시지요. 쎄고 왔네요. 그뿐이 아니야. 흥선대원군께서 세금도 줄여주신대. 게다가 이제는 양반들도 세금을 내야 한다지 뭐야? 근데 양반들이 정말 세금을 낼까요?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가만히 있지 않으면 흥선대원군께서 혼내주실걸? 이제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지. 와, 그럼 백성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려나? 흥성대원군 정말 멋지다. 그치? 세도 정치에 맞선 이 흥선대원군은요, 그야말로 과감했어요. 안동 김씨가 주문했던 이 조정에서 단칼에 그들을 몰아냈죠. 집권한 지 5년도 안 되는 그 짧은 기간에 60년 넘게 이어온 세도 정치를 뿌리 뽑는 엄청난 개혁을 펼친 거예요. 그럼 이제 조선은 백성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됐나요? 흥선대원군이 한 여러 개혁, 많은 백성이 환영은 받았는데 원망을 받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추락한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임진왜란 때 불탔던 경복궁, 이걸 다시 짓는데 그 과정에서 백성들이 많이 힘들었거든요. 시작은 좋았는데 안타깝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흥선대원군이 펼친 이 정책은 지금까지도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가 좀 나뉘고 있거든요. 그 정책이 뭔데요? 마이크 테스트. 자, 지금부터 우리 조선은 서양의 여러 나라들과
수교하지 않겠음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땅땅땅. 최근 해안가에 자주 나타나는 서양의 배들 때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 서양의 힘 있는 나라들이 자기들의 물건을 싣고 와가지고 우리와 교역하자고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꾸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접촉하게 해서는 아니돼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청나라가 서양의 힘센 나라들 때문에 고생한 걸 모르고 하는 말씀이시오. 절대로 만나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오. 하지만 옆나라 일본은 서양과의 교류를 통해서 빠르게 발전한다던데요. 물론 서양의 물건들이 신기한 건 나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물건들은 아니오. 여봐라, 조선의 문을 굳게 걸어 잠궈라. 서양과 관계를 맺지 않는 이 정책을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흥선대원군은 이 서양과 교류하는 것이 조선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죠. 서양의 발달한 문물을 받아들이는 게 좋은 거 아닌가? 결과적으로 나라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근 그 흥선대원군의 정책은요, 조선 근대화를 막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은 빠르게 변하는 이 세계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듣고 보니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위해 펼친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는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자, 어쨌건 역사여행 오늘도 잘 마쳤으니까요, 별을 칠게요. 야, 별이다!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 세도 정치 맞서 개혁 펼쳤죠. 서양과의 교류는 결사반대. 자, 오늘은요, 조선시대 이강년을 만나러 갈 겁니다. 뭐 하시는 분인데요? 이강년은요, 조선 말기 의병장인데요,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신 분이에요. 의병장? 저번에 곽재우 선생님도 의병장이었잖아요. 임진왜란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일어선 병사들이었잖아요. 그로부터 300여 년 뒤 일본은 또다시 조선을 침략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일본에 맞서서 의병이 일어난 거죠. 와, 기대된다. 함께 출발! 출발! 칙칙폭폭 칙칙폭폭 출발한다. 우리 같이 떠나다 시간 여행 새벽 양탁이차. 아이고, 내 머리카락, 내 상투, 이걸 어쩌란 말이냐. 머리는 또 왜 이래요? 너도 머리를 잘린 게냐? 머리요? 아니, 저는 원래 머리가... 이 나쁜! 이제는 이런 어린 아이의 머리카락마저 자르다니. 아이고, 누가 머리를 잘랐는데요? 지금 순검들이 남자들 상투를 모조리 잘라대고 있지 않느냐? 네? 나으리, 한 번만 봐주시오. 봐주긴 전하의 언명일세. 상투만은 안 됩니다. 이것은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머리카락입니다. 전하께서도 상투를 자르셨는데 어디 백성이 따르지 않는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발, 머리만은. 제발. 머리카락을 이렇게 자르는 이유가 대체 뭔데요? 조선에 단발령이 내려졌거든. 양반이든 천민이든 누구든 상투를 튼 남정네는 머리를 자르라는 명령이다. 임금님께서도 얼마 전 상투를 자르셨다고 하는데 이건 일본인들이 협박을 한 게 분명해. 일본인들이요? 얼마 전엔 중전마마를 죽이더니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런 짓까지. 일본인들이 중전마마, 그러니까 왕비를 죽였다고요? 큰별 아저씨, 일본 사람들이 글쎄 조선인의 왕비를 죽였대요. 믿기 힘들겠지만 사실이에요. 조선 말기 일본은
조선을 가지려는 욕심을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냈거든요. 당시 왕이었던 이 고종은 일본에 의해 허수아비 왕으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때 고종의 부인이었던 왕후 민씨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했거든요. 이 상황이 못마땅했던 일본이 무사들을 앞세워가지고 경복궁을 쳐들어와가지고 결국은 왕비 민씨를 죽이고 시신을 불태우고 만 거죠. 이 사건을 을미사변이라고 합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한 나라의 왕비를 죽일 수가 있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일본 무사들은 벌을 받았겠죠? 안타깝게도 그러질 못했어요. 당시 세계 여러 나라가 막 비난하니까 일본이 범인들을 이 재판장에 세우긴 해요. 그런데 증거가 없다는 핑계로 모두 풀어줘 버려요. 나라가 힘이 없으니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따지지도 못하고. 그럼 나라에 힘이 없어서 백성들의 머리카락도 다 잘린 거예요? 맞아요. 일본은 자기들 말을 잘 듣는 그런 친일 관리를 내세워가지고 단발령을 내리거든요. 짧은 머리가 위생적이라는 이유, 틀린 말은 아닌데 문제는 그것이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였다는 거죠. 그럼 고종 임금님도 일본의 강요로 상투를 자른 거예요? 그렇죠. 당시 조선 사람들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몸을 보존하는 걸 정말 효의 으뜸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을 자르라는 단발령 받아들일 수가 없죠. 게다가 왕비를 국모, 즉 나라의 어머니라고 여기는 조선의 백성들에게 을미사변은 결코 참을 수 없는 사건이었거든요.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계기로 해서 전국 각지에서 일본에 저항하는 그런 의병들이 일어난 겁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싸우는 백성들이 의병이잖아요. 맞아요. 오늘의 주인공 이강년 역시 직접 의병을 일으킵니다. 일본에 협조하는 그 친일 관리들을 처단하고요. 일본군과 맞서 싸웠죠.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 이강은 의병장님 맞죠? 어떻게 의병이 되실 생각을 하셨어요? 의병을 일으킨 지도 벌써 13년째구나. 처음에 우리는 나라의 어머니를 죽이고 머리카락을 잘라 조선의 정신까지 없애려는 사악한 무리들을 몰아내기 위해 모였지. 근데 일본군들의 침략이 점점 심해져서 다시 일어난 거지. 근데 의병이 정말 많이 보인 것 같아요. 얼마 전부터 전국에 흩어져 있던 의병 부대들이 연합해 모이고 있거든. 나라를 지키려는 이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참 다행이야. 그래도 일본군과 싸우기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병사도 무기도 모두 부족해. 이제 곧 중요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참 걱정이 많구나. 중요한 전투요? 우리가 꼭 이겨야 할 텐데. 이길 수 없어도 싸워야지. 우리의 목적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백성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야. 설령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또 다른 의병들이 일어날 테니 언젠간 우리가 승리하지 않겠니? 맞아요. 우리가 꼭 이길 거예요. 근데 아저씨, 이강용 의병장님이 곧 큰 전투가 있을 거라 하셨는데 이겼나요? 그 전투를요, 제천 전투를 하는데요. 제천 전투에서 조선의 의병은 일본군을 크게 이겨요. 다행이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고종은요, 의병장 이강년에게 비밀리에 편지를 보내요. 의병장 이강년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은 곧 나의 명을 어기는 것과 같다. 와, 멋지다. 그래서요? 그 뒤엔 어떻게 됐어요? 이강년 의병장은요, 의병 연합부대였던 13도 창의군과 함께 항일 투쟁을 이어나갔는데 안타깝게도 이듬해 전투 중에 붙잡히고 마세요. 결국 51세의 나이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하셨죠. 감옥 안에서 쓴 시가 있는데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한평생 이 목숨 아껴본 바 없거늘 죽음 앞둔 지금에서야 삶을 어찌 구하려 하나만 오랑캐 처부술 길 다시 찾기 어렵구나. 이 몸 비록 간다고 해서 넋마저 사라지랴. 죽어서도 일본을 쳐 부수겠다는 뜻이잖아요. 정말 멋져요. 목숨 바쳐 싸운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강년 의병장이 순국한 이후에도 이 전국 의병들의 항쟁은 계속됐고요. 이건
훗날 독립운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발판이 됐습니다. 앞으로 배우게 된 독립운동가의 이야기가 기대돼요. 자, 역사 여행 잘 마쳤으니까요. 오늘도 별을 줄게요. 야호! 별이다! 조선의 왕비를 살해한 일본 조선 침략 노리며 단발 강요했죠. 일본에 맞서 싸운 의병장 이강년 이번 기차는 대한제국행 기차입니다. 대한제국? 조선이 아니고요? 조선 말기 일본은요, 점점 이 조선을 차지하려는 아주 시꺼먼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고종은요, 조선을 강력한 나라로 만들고자 이 마음을 가다듬고 오늘부터 우리 조선을 대한제국이라 불러라, 이렇게 선포하죠. 그리고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대한제국이 이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고 힘을 가진 한 나라로 우뚝 서기를 바랐던 거죠. 그럼 이제 황제폐하 이렇게 불러야겠네요. 그렇겠죠. 자, 오늘은 대한제국의 을사오적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을사오적? 적이에요? 그럼 일본 사람인가? 일본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것도 5명이라서 을사오적. 조선 사람이 왜 적이에요? 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가봅시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출발한다. 우리 같이 떠나다 시간 여행 새벽 양락이차. 그래, 무슨 일로 왔는가? 나는 위대하신 일본 천황폐하의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특사 자격으로 왔습니다. 그동안 나를 왜 만나주지 않는 거무니까? 내가 벌써 이 문서를 들고 3번이나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문서인가? 우리 대일본 제국이 대한제국과 조약을 체결해주겠다는 문서입니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우리 일본에 넘기면 때문이다. 외교권을 가져가. 이는 대한제국을 일본 식민지로 삼겠다는 뜻 아니오? 대한제국은 우리 일본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약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한제국을 우리 일본이 보호해주겠다는데 감사히 여겨야 할 것이문이다. 어디서 이런 뻔한 거짓말을. 오늘은 서명할 수 없어. 대신들과 논의를 좀 해봐야겠어. 무시무시 논의는 무슨? 어서 조약에 서명하시오. 나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오. 오늘은 내가 몸이 좀 안 좋으니 며칠 후에 다시 오세. 이보시오. 조약에 서명을 하고 참. 내가 또 무시를 당한 건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선명을 하라는 거예요? 힘없는 너희 황제 대신 우리 위대한 일본이 대한제국을 보호해주겠다는 조약이지. 말도 안 돼!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것입니까? 내가 일본군 다 끌고 올 거야. 근데 아저씨, 조약이 뭐예요? 국가와 국가 간에 맺는 약속을 말해요. 어떤 일본 사람이 고종 황제한테 조약에 서명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우리를 보호해준다나? 그 사람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 조선 침략에 앞장섰던 인물이에요. 그가 가지고 들어온 조약의 내용은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 정부가 가져가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외교권이요?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외국과 무역이나 교섭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말하는데, 외교권을 일본이 가져간다는 거는요, 일본이 마음대로 하겠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세계 무대에서 대한제국은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겠죠. 그럼 그 조약을 맺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토 히로부미는 결국 궁궐을 일본군으로 쫙 포위를 하고요, 대한제국의 대신들을 참석시켜가지고 다시 회의를 열어요. 이때 참석한 대신들 가운데 문제의 을사오적이 있었던 거죠. 맙소사. 학부 대신 이완용 센세, 내 말을 따르면 권력과 재산이
따라온다니까. 내 편 되면 잘해줄게. 일본은 이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큰 세력이 됐으니 이 조약을 맺는 것이 나라에 이로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치? 당신 생각도 그렇지? 그거 봐. 괜히 말이야 고종 황제는 말이야 응? 말도 안 듣고. 도장 안 가져왔어. 저기 나 도장 가져올 테니까 여기 그대로 있어. 어? 저기요, 정말 그 조약을 맺을 거예요? 황제 폐하도 없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너희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야. 응? 이 조약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게다가 황제 폐하도 그렇게 강력하게 이 조약을 반대한 것도 아니고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이면서 어떻게 일본 사람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거참 이게 다 내가 우리나라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라 이 말이지. 그 솔직히 우리 대한제국이 힘이 없는 건 맞잖아. 그래서 일본한테 보호를 받고 나는 일본에게 땅도 받고 돈도 받고 이 영광을 내 자손들까지 계속 이어가야지. 근데 대체 이완용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분이에요? 을사늑약을 주도한 대한제국의 정치가예요. 우리 민족을 배신한 을사오적 중 한 사람이죠. 그는요, 미국이 잘 나갈 땐 미국 편, 러시아가 잘 나갈 땐 러시아 편, 강한 쪽에 빌붙는 사람, 기회주의자. 그럼 을사오역의 나머지 4명은요?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박재순. 자, 여기서 기억해야 할 건요. 을사늑약 체결 이후 을사오적은 오래도록 잘 살 수 있었던 반면에 대다수의 우리 백성들은 이 일본의 수탈로 더욱 힘든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을사오적, 이 사람들 꼭 기억해야겠어요. 아우, 화나. 고종 황제의 심정은 어땠을까? 고종 황제뿐 아니고요. 을사늑약 체결 소식을 들은 백성들도요. 큰 충격을 받아요. 당시 신문에는 이런 글까지 실렸어요. 저 개돼지 같은 대신들이 나라를 팔았다. 삼천리 강토와 500년 왕국을 남의 나라에 넘기고 2천만 동포는 남의 노예가 되었구나. 원통하고 분통하도다. 나도 이렇게 분한데 그때 백성들은 얼마나 속상했을까? 일본의 외교권을 빼앗기자 분노한 우리 민족은요. 한마음으로 일어나 일본에 맞서요. 이토 히로부미와 이 친일파를 없애려는 움직임도 있었고요. 총칼을 든 의병도 전국에서 일어난 거죠. 을사오적 같은 나쁜 사람들보다 나라를 위한 백성들이 더 많았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맞아요. 아유, 이렇게 여행 잘했으니까요. 오늘도 별을 줄게요. 야, 별이다! 일본이 강제로 맺은 을사늑약 대한제국 외교권을 뺏어갔죠. 조약에 서명한 5명 을사오적 을사오적 을사오적. 이번 기차는 대한제국행 기차입니다. 자, 오늘은요. 헤이그 특사를 만나볼 거예요. 해외국 특사? 특사가 뭐예요? 나라를 대표해서 특별한 임무를 띠고 외국에 가는 사람이거든요. 자, 우리 지난 시간 일본의 강요로 을사늑약을 맺은 거 기억하세요? 을사오적이 황제 폐하 대신 마음대로 조약을 맺어버렸잖아요. 고종 황제는요. 을사늑약 이후에 점점 거세지는 그 일본의 침략을 어떻게든 막아보고 싶었겠죠. 그래서 네덜란드에 이 비밀 특사를 보낸 거예요. 비밀 특사요? 막 변장도 하고 몰래 활동하는 그런 건가? 어땠을지 한번 가 봅시다. 출발! 칙칙폭폭 칙칙폭폭 출발한다. 우리 같이 떠나다 시간 여행 새벽 양방기차. 이제 올 때가 됐는데. 이분인가? 혹시
황제 비밀 특사? 혹시 너희들도? 아, 저희는 특사는 아니고요. 근데 여기 기차역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은데. 맞아. 여기는 러시아야. 여기서 일행들과 함께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야 하거든. 시베리아 횡단 열차? 그건 어디까지 가는 건데요? 네덜란드라는 나라에 헤이그까지 갈 거야. 네덜란드요? 그 먼 곳까지 가서 뭘 하셔야 하는데요? 아, 그게 사실은 말이야. 황제 폐하로부터 은밀하게 받은 명령이 있거든. 자네가 여기 온 걸 본 사람은 없겠지. 예, 조심히 오긴 했습니다만. 좋아. 일단 이거부터 받게. 아니, 이건 황제 폐하의 위임장 아닙니까? 그렇네. 자네가 나 대신 네덜란드 헤이그로 좀 가줘야겠어. 아니, 헤이그라면 그래. 지금 곧 각국 대표단들이 모여 평화에 대해 회의하는 만국평화회의가 열릴 걸세. 만국평화회의는 일본의 침략을 세게 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세. 그렇다면 우선 을사늑약에 황제 폐하의 허락 없이 체결된 불법 조약임을 알려야겠군요. 그래. 하지만 혼자 힘으로 힘들 거야. 러시아르과 이상서를 만나게. 그자도 자네처럼 을사늑약을 반대하다가 중국 만주로 망명해 독립운동을 펼치고 있어. 큰 도움이 될 거야. 소신, 목숨을 바쳐 특사의 소임을 다 하고 오겠나이다. 아, 그런 중요한 임무가 있었구나. 근데 일본 사람들이 알아버리면 어떡해요? 은밀하게 움직여야지. 일본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아내한테까지 비밀로 했단다. 별일 없으셔야 할 텐데. 네덜란드는 엄청 먼 나라잖아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고맙구나. 이준 선생님은 헤이거에 무사히 도착했을까? 그러게, 일행을 잘 만나셨을까? 고종 황제의 특명을 받은 사람은 총 3명이었거든요. 방금 찬이 하이가 만난 사람은 우리나라 최초의 검사였던 이준, 이 고종의 충신 이상설하고 외국어를 참 잘하는 이위종. 이렇게 3명이 러시아에서 만나 함께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세계적인 회의가 열린다고 했어요. 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2차 만국평화회의였는데요. 을사늑약 이후 일본은요, 해외에 있던 대한제국의 공사관들을 모두 없애고요, 외교관들을 모두 돌아오게 했거든요. 대한제국과 관련된 모든 외교 활동은 일본인이 대신하게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일본이 우리의 외교권을 손에 넣으면서 대한제국은 점점 국가로 인정받기 어려워졌어요. 헤이그 특사 3사람은 이런 억울한 사정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은 거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체 왜 못 들어게 하는 것이오? 우리는 고종 황제를 대신해서 대한제국을 대표로 온 것이오. No. 이미 일본이 대표로 와 있습니다. 대한제국이 직접 조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조약? 그건 무효예요. 강제로 맺은 조약은 무효라고요. Anyway,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일본의 허락을 받아오십시오. 아니 저기, 이런 답답한 상황을 대체. 못 들어간대요? 안 된대요? 우리가 여기에 온 걸 알고 일본에서 벌써 수를 쓴 모양이야. 명색이 세계평화회의인데 약한 나라에게 문도 열어주지 않는다니. 어쩌지? 무슨 방법 없을까? 아, 그거 어때요? 여기 기자들도 많이 와 있는 것 같던데. 여러분, 우리는 법과 정의를 찾아서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일본은 지금 대한제국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을사늑약은 무효입니다. 황제의 서명이 없는 조약은 법적으로 무효라고요. 신문에 당장 실어주세요. 다들 놀라는 눈치인데? 속이 다 시원하다. 이렇게라도 알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계속 외치다 보면 언젠가 온 세계가 우리나라의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겠니? 얘들아, 우리 조국에서 다시 만나자. 일본의 외교권을 뺏긴 대한제국 네덜란드 헤이그의 특사 보대 쪽 을사늑약 부당함을 알린 이준
그렇게 멀리까지 갔는데 결국 회의장 안에는 못 들어간 거 있죠? 너무해. 일본의 방해로 특사단은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해요.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등과 이 면담을 좀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거든요. 대한제국에 외교권이 없다는 이유를 대면서 거절한 거예요. 그래도 특사단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자회견도 했는데 다른 나라들이 많이 알게 됐을까요? 특사들의 연설은요, 해외 기자들에게 아주 큰 감명을 줬거든요. 연설회에 참석한 기자 중 몇 명은요, 일본의 만행을 막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자라고도 이야기했거든요. 위기에 빠진 이 대한지구의 사정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다행이다. 그런데요, 며칠 뒤 이주는요, 호텔방에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정말요? 다시 조국에서 만나자고 하셨는데. 먼 나라에서 비통한 죽음을 맞이한 이주는요, 결국 네덜란드에 묻힙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야 우리나라에 다시 모셔올 수 있었죠. 그럼 그 뒤엔 어떻게 됐어요? 당황한 이토 히로부미는요, 고종 황제를 찾아가서 이걸 아주 심하게 아주 물어요. 헤이그에 특사를 보내다니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것이문이다. 이제 황제 자리에서 내려오셔야겠습니다. 일본은 이 사건을 빌미로 고종 황제를 압박해서 결국 강제로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요. 그리고 고종의 아들 순종을 다음 황제로 삼았죠. 고종 황제가 강제로 쫓겨나는 날, 이 백성들은 덕수궁 앞으로 몰려가서 막 울분을 터뜨리면서 한없이 울었다고 그래요. 나라가 점점 힘을 잃어가니까 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후 일본은요, 대한제국의 힘을 완전히 빼앗기 위해서 우리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켜요. 많은 군인들은 이에 저항하면서 전투를 벌이거나 막 의병에 가담해서 더욱 거세게 일본에 맞서기도 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본에 맞서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자, 오늘도 이렇게 여행 잘 마쳤으니까요, 별을 줄게요. 야호! 대아리다!